지방선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나경원 의원이요. 누구든지 뭐 공정한 룰로 경쟁하면 된다고 얘기를 했네요. 그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공천을 왜 우리가 일방적으로 줍니까? 공천은 뭐든지 누구나 자유롭게 경쟁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언론적인 합니다. 얘기 말고요. 아니 대표님.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절대로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를 특히 우대하거나 누구를 특히 박대할 필요 없다. 컷오프시킨다 뭐 이런 거는 아니 잘못됐다. 누구든지 저는 누구든지 공정한 룰에 글쎄요. 그러면서 지금 당원 70% 얘기하고 있는데 한동훈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도 있고 오세훈 시장도 여기에 포함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나경원 의원의 저 발언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뭐 나경원의 저 발언은 제가 보기에 어쨌든 본인이 이번에 얘기를 하면서 한마디 했었잖아요. 이 룰 개정했을 때 만약 본인이 처음 어떡할 것이냐니까 그때는 자기는 5대5로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를 해서 그때 논란이 한번 됐었어요. 아무리 이제 뭐 그건 이제 우스갯소리로 한 거지만 저는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7대3의 룰이 되면은 당신들 들어와도 된다. 그러니까 저는 첫 번째로는 이제 문호는 개방돼 있다고 하지만 제한된 문호 개방이잖아요. 그렇죠. 허들을 높여놓은 문호 개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저는 사실은 이 분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최소한 당이 전 최고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5대5 현행 룰을 유지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이건 물론 지방선거 기획단이 의결한 거지만 승리를 위해서는 당이 무슨 식으로든 정당이라는 게 승리 이외의 대안이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렇게 7대3의 허들을 놓고 문호가 다 개방돼 있으니까 들어와라. 사실 이거는 어찌 보면은 이분들에 대해서 문호는 개방한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경쟁력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지도부가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밤부터 저는 이 나경원 의원의 그런 직책이 지방선거 기획단장 아닙니까? 근데 또 본인은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를 시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룰도 본인에게 유리한 룰로 지금 전체적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고 저는 국민의힘에서 이런 거야말로 정말 국민의힘에서 끊어내야 할 적폐가 아닌가. 지금 나경원 의원이 공천 자유 경쟁 특히 우대. 아니 지방선거 룰을 결정하는 사람이 심판이 선수로 뛰겠다는데 뭐가 공평하고 뭐가 공정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저는 나경원 의원이 지방선거 총괄기획단장이면 우선은 경기도지사처럼 서울시장 출마, 불출마 선언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경원 의원이 만약에 서울시장을 출마하잖아요. 국민의힘뿐 아니라 전체 정당 정치를 정말 희화하고 국민들에게 너네 정치인들 너무나 불공정한 사람들이구나. 심판이 선수로 또 뛰려고 그래. 그런 안 좋은 인식을 심어줄 수가 있다. 저는 규탄받아야 할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젯밤 오늘 서울에 어젯밤에 눈이 굉장히 많이 왔죠. 그래서 제설 작업에 문제가 실제로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또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버스 타다가 그냥 5분마다 그냥 1m씩 막 그렇게 가니까 그냥 걸어가는 게 더 낫겠다 싶어가지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걸어서 1시간 남았어요. 차로 가는 게 1시간이 넘게 걸릴 것 같아요. 뭐 현직의 강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단점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미애 의원이 비판의 글을 올렸던데 추미애 의원은 서울시 경기도지사 후보는 아니었나요? 그렇죠. 뭐 지금 상황에서는 뭐 누구든 예를 들면 오세훈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서울 누구든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서울이 가장 중요한 아마 내년 6월 지방선거의 핵심적인 공간이 될 게 서울시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일단 문제 핵심은 뭐냐면 뭐 그런 거 선거를 떠나서 일단 뭐가 다니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강버스도 못 다니잖아요. 저는 한강버스가 다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계속 멈춰서 있어요. 그것 때문에 화가 났는데 눈이 오니까 또 버스도 멈춰요. 그런 상황이 되면 뭘 위해서 한강버스를 만든 거지? 그리고 제설 작업은 누가 하고 있는 거지? 이런 고민들이 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럴 땐 또 아무 얘기 안 하잖아요. 나와서 얘기해야죠. 한강버스일 때는 나와서 그냥 본인이 계속 시적처럼 얘기하다가 버스가 눈 때문에 안 가니까 아무 얘기도 안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서울 시민으로서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고 무능력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렇게 하면서 또 한강버스를 띄우려고 한다? 좀 화가 나는 거죠. 서울 시민 입장에서는.
추미애 의원은 하남 시민이에요. 네, 맞아. 그러니까 올림픽대로 물론 근데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네. 올림픽대로가 경계선이 있잖아요. 경기도까지. 네. 그러니까 추미애 의원의 저런 말씀은 서울시를 저격한다기보다는 저 경기도를 저격했다고 봐요. 의도적으로. 그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네. 경기도는 과천에서 수원까지 가는데 뭐 10시간 걸렸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조명될 거잖아요. 그다음에 한강버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1년에 18일은 애당초에 계획하에 결빙 일자하고 그다음에 팔당 땐 방수 일자하고 이렇게 눈 많이 오는 때는 의도적 18일간은 안 하게끔 계획이 돼 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자체 발표는 했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다. 눈 오기 1시간 전부터 제설제 다 뿌리고 5번 뿌렸다. 예. 근데 이제 이게 출근 시간에 맞춰 눈이 오다 보니까 어쨌든 그 완벽하게 정리는 안 된 것 같은데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고 하니까 경기도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죠. 어떤가. 예. 최성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쨌든 저는 뭐 이게 폭설 하나가 이렇게 이슈화 정치권에서 이슈화되는 거는 지방선거 전국이 돌입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폭설 하나 가지고라도 경기도, 서울 결국 경기도, 서울에서 지선의 성적표는 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 점에서 지금 사실 모든 사람들의 그 이슈가 여기에서 노출이 된 거고요. 예. 오 시장은 제가 보기에 그렇게 손해 본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논란이 될 때마다 본인은 미디어에 계속 노출이 되고 입소문에 오르내리는 이른바 에펠탑 효과를 누리는 독점적 지위를 계속 누리는 측면에서 오 시장 입장에서 별로 불리할 게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